알고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번 주 토요일이었죠? 저번 주 토요일 날에 제가 합성함수와 역함수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진행했었어요. 뭐라고 좀 더 직관적으로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x에서부터 y로 가는 함수를 f라고 하고, 그 y에서부터 z로 가는 함수를 g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그 x에 대한 정의역이 있을 거고, 그에 대한 치역이 공역, 즉 공역이 있을 텐데, 그 공역이 또 다른 함수에 대한 정의역이 돼서 다시 진행이 되는 함수를 이제 한 번에 연결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1에서 2로 가고 2에서 2로 가요. 2에서 3으로 가는데 3에서 4로 가요. 3에서 1로 가는데 1에서 6으로 가고요. 4는 2로 간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 지금 어디서 출발해서 x라는 저 집합에서 출발해서 z라는 함수에 대응되는 규칙이 f와 g를 거쳐가는 규칙이다 라고 한다면, 그 함수를 이제 x에서부터 z로 가는 함수예요 라고 새롭게 정의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규칙은 1, 2, 3이라는 원소가 2, 4, 6이라는 그 함수에 대하여 각각 2는 4로, 3은 6으로 대응되는 아이들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거를 뭐 새로운 함수, h라는 함수예요 라고 정의할 수도 있지만, 그 h라는 함수 자체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 f랑 g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연결해서, 그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거예요. 뭐냐면 그 g라는 함수에다가 f라는 함수의 치역을 대입한 값이 새로운 x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x에서 z로의 함수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게 되는, 얘를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합성함수를 표시할 때에는 이제 누가 먼저? f가 먼저 온 애를 어떻게, 먼저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함수를 뒤에 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작업을 할수록 바깥, 앞에다가 써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요 규칙, 요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즉, g라는 함수에다가 f라는 함수를 집어넣는다라고 해서 g서클 f라고 할 수 있을 거고, g서클 f x다라는 게 이 둘이 서로 같은 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다? g서클 f라는 애와 f서클 g라는 애는 순서가 있죠.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은 같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물론 같은 경우가 생길 수는 있죠. 근데 그게 항상 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합성함수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결합 법칙은 성립할까요?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H서클, G서클, F에 대해서 뒤를 먼저 합성을 한 뒤에 집어넣는 거랑 앞을 합성한 거에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랑은 성립할까요? 성립하지 않을까요? 성립합니다.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데 결합 법칙은 성립해요. 합성함수에 관련돼서는 뭐 복잡하게 기억할 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합성함수를 알고 있어요.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부터 합성함수를 했었어요. 무슨 소리세요? 그걸 왜 제가 그걸 했죠? 여러분들은 이걸 했었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fx라는 그 x 자리에 x제곱 더하기 1을 대입해라 라는 뜻이죠. 그럼 자 봐봐. g라는 함수를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놓는다면 얘는 뭐예요? f에 g, x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합성함수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할 줄 알아요. 뭐 하면 되니까? 대입하면 되니까. 그게 끝이거든요. 그죠? 복잡합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자, 그럼 그거 합성함수부터 먼저 한번 확인해 볼까요? 1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우고 합성함수 확인할게요. 자. 합성함수입니다. 예제 1번. 두 함수 fx, f랑 g라는 함수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주어졌을 때 g서클 f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g서클 f라는 합성함수에다 1을 대입하면 무엇인가요? 헷갈리시면 g라는 애에다가 1에 대한 함수 값을 다시 연속으로 집어넣으세요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1에 대한 함수 값은 뭐예요? a죠. 그럼 a에 대한 함수 값이 뭐가 됩니까? r이죠. 그냥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떤 함수의 결과값이 뭐가 나온대요? p가 나온대요. 그러면 g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p가 나오나요? c예요. 그럼 k라는 값이 c인 건데 k 대신에 뭘 쓸 수 있다고요? f, x가 c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그 x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역순으로도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될 거 크게 없죠. 그래서 G와 G서클 F의 치역을 구하여라. 치역 다 한번 구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1은 어디로 가고? G서클 F에서 1은 뭐로 가고? R로 가고. 또 2는 뭐로 가고? P로 가고. 3은 어디로 가니까? Q로 가니까 치역은 뭐가 되겠다? P, Q, R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복잡하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아요. 그냥 화살표 따라만 잘 가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죠?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지분 2번 합성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합성함수의 성질.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죠. 뭐는 성립하고 결합법칙은 성립하되 뭐는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에 대한 증명을 이 2번 문제에서 보도록 하죠. fx라고 하는 식이 x제곱이고요. gx라고 하는 식이 2x 플러스 1이고요. hx라고 하는 이 식이 x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g서클 f 뭐 하라고요? g라는 함수에다가 f를 집어넣으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2x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자 2번 f서클 gx 같은 경우엔 뭐예요?
f라는 식에다가 뭘 대입하는 겁니까? 2x 플러스 1을 대입하니까 그 x 자리에 2x 플러스 1을 집어넣으시면 이러한 새로운 식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했다면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이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하지만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이 서로 어때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반드시 언제나 늘 안 돼.는 또 아니에요.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외사항이 생기면 그 규칙은 불가능한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H 서클 G 라는 애에 대한 다시 서클 F에다가 X를 집어넣어 보죠. 자, 먼저 그러면 H 서클 G부터 한번 해결해 볼까요? 얘는 뭔데? H에 GX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EX죠? 즉, 얘는 뭐예요? 2에다가 FX 집어넣으시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요 X 자리가 FX가 될 테니까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잖아요. 즉, EX제곱이죠. 근데 4번은 어때요? 이번에는 H 서클에 G 서클 F를 하고 대입하래요. 아까 얘기했던 G 서클 F가 뭐였죠? H 서클 H에다가 뭘 대입하는? 2X제곱 플러스 1 대입하는 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2X제곱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죠? 이 둘이 서로 어때요? 같아요. 그러니까 뭐는?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분배 법칙은 없어요. 합성함수에서는 분배 법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환 법칙과 분배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나와 있네요. 빨간색 글씨로 보이시나요? 일반적으로 G 서클 F는 F 서클 G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H 서클 G에다가 F 서클 G랑 G 서클 F는 그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그 개념을 한번 좀 적어 놓고 가자면요. 우리 F 서클 G의 X라는 애가 F의 GX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 뭐가 성립한다고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라고 했죠. 그럼 이건 뭐예요? I가 갑자기 뜬금없이 뭘까요? I라고 하는 애는 우리 저번 처음 함수 시간에 배웠던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라고 하는 건 항등함수는 뭐였어요? Y는 X라고 하는 애가 항등함수죠. 그 항등함수와 합성을 하는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가 이거 그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해요. 뭐냐면 항등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항등원이라고 하는 거는 연산에 영향을 준다, 주지 않는다? 주지 않고 그 값을 그대로 가정하게 하는 애가 항등원이다. 그럼 여기선 함수니까 항등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2-3번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니네가. 유제 2-3번이야. 대답하지 마시고요.
풀었어요. 그냥 써보시면 됩니다. 얘는 뭔데요? 얘는 뭔데요? 이거죠? 이 둘이 어떠면 돼요? 서로 같으면 되죠. abx 더하기 a 더하기 b제곱과 abx 더하기 a제곱 플러스 b가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즉 뭐가 같아야 돼요? 얘네 둘이 같아야 돼요. 식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 더하기 b제곱이 a제곱 더하기 b다. 자, 정리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a는 0입니다. 공통인수 보이십니까? a 마이너스 b에다가 a 더하기 b 마이너스 1이죠? 좀 성립할 조건이 무엇인가요? a는 b가 되거나 또는 a 더하기 b의 값이 1이 되거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익숙해지면은 진행하게 될 게 이제 그 역함수까지 진행하고 나서 이제 역연산이라는 걸 좀 보게 되실 건데요. 일단 3번을 완전 정석풀이대로 그냥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뭔가 쉬운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첫 번째. 어떤 f라는 식이 있는데 이 식에다가 x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3분의 x 플러스 2를 대입한대요. 그래서 나오는 값이 뭐라고 한다면 이 x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합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때의 고유한 fx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라고 할 때 이 안에 있는 애를 치환하면 돼요. 즉 3분의 x 플러스 2라는 애 대신에 치환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x라는 식에 대해서도 3t-2로 바꿔서 대입할 수 있게 돼요. 그럼 그걸 바꿔서 각각 위치시켜준다면 ft라는 식이 2 곱하기 3t-2 더하기 1이 될 거라 6t-3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t에다가 뭐만 집어넣으시면 됩니까? x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죠? t는 변수니까요. 아무거나 문자 아무거나 집어넣으셔도 되잖아요. t에다가 x 집어넣으시면 fx라는 값은 6x-3이다 라고 답을 구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얘를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말고요. 응. 3을 곱해주고 2를 빼주면 자, 그럼 그러니까 이
x 플러스 1이라는 애에다가 얼마를 곱해주고? 3을 곱해주고, 그러면 이제 6x 플러스 1이 될 거고, 이 x 자리에 2를 빼주면 안 되는데? 그럼 x 자리에 2를 빼는 게 아니야?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돼? x 자리에 3x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어떨까? 그냥 그래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2 곱하기 3x 마이너스 2 더하기 1. 아까랑 똑같은 식이에요. 그죠? 그 중간 과정 하나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별 차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크게 차이 없어요. 여기서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는 크게 차이가 생길까요? 역함수에서는 좀 많이 써먹어요. 그건 역함수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번 갈게요. 2번에는 어떤 fx라는 애가 2x 플러스 3이에요. 그리고 gx라고 하는 식이 뭐예요? 3x 플러스 5예요. 문제, f에다가 h를 합성해서 g가 나오도록 하는 h를 찾으래요. 어렵지 않아요. 뭐 하시면 돼요?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2 곱하기 hx 플러스 3이라는 값이 3x 플러스 5다 라고 식 세우시면 끝입니다.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써서 푼 거야. 그지? 그러면 hx는 얼마? 2분의 3x 더하기 1이라는 식이 나오겠죠. 뭔가 이상한 답이 들렸는데 기분 탓이겠지? 1번이었습니다. 자, 2번. 그렇다면은 2번. H 서클 F라는 애가 G인 경우는 어때? 이번엔 조금 얘기가 다를걸? 이건 1번 경우로 풀어야 될걸? 저기. 뭔데? H에다가 2x 플러스 3을 대입한 식이 3x 더하기 5가 나온대.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H라는 애는 3자리에 2분의 x 빼기 3을 대입하시면 돼요. 정리하시면 hx라는 애가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식이 나오겠네요. 풀이 방법은 방금 전에 알려드린 그 방법으로 한 거고요. 더 헷갈리시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뭐 하시면 된다고? 치환하면 된다고. 누구를? 2x 플러스 3을 치환하면 된다고. 그래서 HT에 대해서 먼저 구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X로만 바꾸시면 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합성함수 자체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물론 응용 문제에 대해서 넘어가게 되면 좀 답도 없긴 한데 어려운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특히 그래프 나오면 더 어렵긴 한데 너네들이 지금 당장에 어디로 봤을 때? 식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 합성함수 그래프 한번 합성해 봅시다. 제가 방금 전에 밑밥을 깔았어요. 뭐가 편하다고? 식이 편하다고. 그럼 그래프를 보고서 어떻게 하실 줄 알면 될까요? 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자, 그럼 그 식을 어떻게 바꿀까요? 4번에 대한 그 문제에 들어있는 그래프 보이세요? 그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게? fx라는 애는 이런 식이 나와요. 누구? 3x가 되거나 어떨 때? x값이 1보다 작을 때 또는 3이 되거나
어떨 때? x가 1보다 클 때. 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F서클 F는 뭔데요? 는 F의 fx 니까 뭐예요? 모은 조건이 붙어요. 3fx가 될 거예요. 어떨 때? f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럼 또 그러면 또 3. 어떨 때? f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얘는 어떨 때 1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은 건 어떨 때야? (3분의 1) x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여기서 1부터 3까지라는 치역을 가지잖아요. 3보다 작은 치역에서는 어떤 값이 얘를 따라가겠죠. 3이라는 값은 얘를 따라갈 거고요. 자, 그럼 식 뭐라고요? x가 3분의 1보다 작을 때. n은 누구? 3x죠. 그럼 fx이면 fx라는 애는 3x잖아. 그제? 이해돼?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요? 9x죠. 어우, 쉣. 그죠? 더럽죠? 자, 그러면 얘는 1보다 크거나 같대요. 즉, x값이 3분의 1보다 크기 위한 범위. 어디겠니? 이면 자,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예요? fx라는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1보다 큰 거죠.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그럼 어디예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3이 되겠죠? fx는 3 되겠죠? 즉, 그냥 3이네요. 그럼 그래프로 이제 바꿔주시면 어떤 게 그래프가 됩니까? 어디가 될 때? 3분의 1이 될 때 얼마 값을 가진다? 3이라는 값을 가진다. 0일 땐 0이고요. 요 그래프를 따라간다. 이게요, 식이 편하다고 했지만, 식이 더 쉬울 거라고 했지만 편하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아까 편하다는 얘기를 했죠. 편하다는 거는 제가 뒤에서 잠깐 얘기했지. 식이 더 쉽다라고는 얘기했었어요. 그죠? 식이 더 쉬워요. 식이 되게 직관적이에요. 하지만 식은 더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지금 뭔 짓을 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면 아까 했던 그대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일 때 3이라고 하면 그래프 기울기가 잘못됐네요. 여기가 3분의 1이죠? 그러면 그렇게 내려가야 되죠? 급격하게. 근데 요렇게 나와 있는 그래프를 합성한다라고 하면은 대체 어떻게 합성할까요? (1이라는) 애가 3이 될 테니 1이라는 애가 3이 될 테니 1을 집어넣으면 3이 될 테니 3을 다시 대입하면 3이 되겠네. F, 서클 F. 이거 감각적으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헷갈린다 싶으면 방법 없어요. 저는 재능이 설명할 수 있는 그게 약간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식으로 풀어서 쓰시는 게 최선입니다. 실제로 저기 푸디에는 식으로 써 있죠.
그거를 감각적으로 좀 풀 수 있게 도와드리자면, 이걸 통해서 변하지 않는 함수값을 가진다라는 걸 하나 체크하고 나면, 어디일 때? 1일 때. 그러면, 이거를 합성시킬 때 조금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방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X축, Y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를 fx축이라고 한다면 fx라는 게 결국에 함수값이니까 y축이잖아요. 아니다.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그러면 요 x축이라고 하는 애 대신에 내가 fx축이라고 바꾸고 올라가는 애가 아니라 즉 한마디로 뭘 그려서 얘를 90도로 돌린 거예요. 이게 더 헷갈리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얘를 지금 이게 x축, y축이잖아요. 얘를 90도 회전시켜요. 그럼 아래로 내려가는 애가 x축의 양의 방향이 되겠죠? 아니, 여기가 x축이고 y축이잖아요. 얘를 이렇게 돌리면 x가 여기 아래로 내려갈 거 아니야. 그때 이제 y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뻗어나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지금 뭘 찾고 싶어? 뭘 찾고 싶은 거야? y 값이 1이 나오는 그 위치를 찾고 싶은 거야. 어떤 그래프인데? 이런 그래프인데. 즉, 어떤 그래프라고? 이런 그래프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1이 되는 그 값을 가지는 x의 값은 3분의 1이겠지. 그때의 요 그림을 만족하게 되겠죠. 그 다음엔 x에다 뭘 집어넣든지 상관없이 계속 이 그림을 갈 수밖에 없을 거야. 왜? 요 이후로는 의미가 없으니까. 다 3이라는 값을 가질 테니까. 이미 일정할 테니까. 그래서 1이 되기 위한 3분의 1을 여기다가 바꿔서 써주시는 거예요. 3분의 1 끝. 자, 라고 하는 게 사실 이건 내 방법이 아니라 저희 선생님들끼리 스터디를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선생님이 이거 축 이렇게 바꿔서 그리면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 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더 헷갈렸어요. 식이요. 그냥 하나씩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그냥 느낌적으로 해서 푸는 거를 보여드리자면 왼쪽이 3x인 건 확인이 되잖아요. 3x를 3x에다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9x가 되겠죠? 그럼 왼쪽은 9x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3 위로 올라가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쉽게? 쉽게인지는 모르겠어요. 자꾸 쉽게를 강조하는데 별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얼마가 되는 거? 3이 되는 애를 찾으시면 돼요. 뭐에 대해서? 9x에 대해서. 9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3이 돼요? 3분의 1 집어넣으면 3이 되잖아요. 그 뒤부터는 뭐라고요? 이 그래프가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 그냥 그림이 돼요. 합성 끝. 이건 제 방법이에요. 이것도 못 쓰겠죠? 니네들만의 방법을 찾으세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밑에 있는 게 정석이에요. 뭐요? 제가 뭐 했는데요? 이게 정석이라고요. 식으로 바꾸는 거. 경우를 다 나누는 거. 근데 여기서 X 범위 등호가 둘다 들어가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하나를 빼도 되고요. 두 개를 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여기다 집어넣어도 3이 나오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3이 나오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이용해서 4-1번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건 좀 짚고 넘어가자고요. 그래서 나랑 상수업을 들은 애들은 제가 계속 강조 거의 언제부터냐? 겨울방학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였어요? 그래프랑 화해하세요. 그래프랑 화해하세요. 그래프랑 그래프랑 화해하세요. 그래프는 니들한테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저질렀다고 해도 화해하세요. 그래프랑 친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그래요. 4-1번 푼 사람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마 심지어 이거 풀이 참조돼 있어서 답지에도 답이 없을걸요? 아, 답지도 심지어 내가 갖고 있군요. 많이 풀다 보면 감각적으로 풀 수 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림을 잘못 그렸다. 야, 은찬아, 니 재시험 언제 보냐? 화요일 날 보냐? 화요일 날 보냐? 알았다이. 그려본 사람, 다 그린 사람. 지금 했어?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아까 그거를 한번 다시 해볼까? 1이라는 3에 대해서 했어?
아니요.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손도 못 대고 있냐? 빨리 해봐. 빨리 해봐. 식으로 바꾸면 식이 몇 개 나와야 돼요? 몇 세트 나와야 되냐? F도 2개, G도 2개죠? 그럼 총 4세트가 식이 나와야 돼요? 나왔어요. 그럼 그려. 그려, 그거에 맞춰서. 뭐, 빨리 해봐. 구간을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구간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어제 비슷한 근처로도 못 가냐? X의 범위가, 아니, fx의 범위가 0부터 1 사이가 나올 수 있는 게 위에만 있냐? 아래도 있죠? 위아래 범위를 다 구하셔야죠. 자, 어디부터 어디 사이일 때? 0부터 2분의 1까지일 때 n은 뭐가 돼요? fx라는 게 2x니까 4x 되죠? 아, 이 fx가 2x잖아. fx가 2x니까 2 곱하기 2x가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4x죠? 이해됐죠? 납득했죠? 확인했죠? 다음, 두 번째 또 어디서부터? 요 뒤에. 어디서부터? 2분의 5부터 3까지 있을 때 2 곱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u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나옵니다.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나와요. 맞죠? 맞지? 자,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가 나오는 거 또 두 개. 위에 식에다 대입하면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x의 범위는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가 될 때 n은 2분의 1 곱하기 2x 더하기 2분의 3이죠? 근데 또 아래 2분의 3부터 2분의 5까지는 뭐가 되죠? 2분의 1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u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9 되죠.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걸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따라가는 식을 하나,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디서? 처음 시작은 어디야? 0부터 2분의 1 여기 있다, 여기. 4x. 2분의 1까지 4x니까 2분의 1일 때 얼마? 1, 2, 3. 너무 작나? 좀 더 키울까? 칸을 조금 키울게요. 하나, 둘, 아이씨. 미안,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정도를 3이라고 놓고 2분의 1까지 1, 2, 2라는 요 점까지 연결하시면 되죠. 1번이었습니다. 1번이었어요. 2번은 어디 있어요? 세 번째 거. 얘는 뭔데? x 플러스 2분의 3. 2분의 1 집어넣으면 2 나오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죠? 그럼 어디까지? 2분의 3까지. 2분의 3 집어넣으면 얼만데? 3이죠? 하나, 둘, 잠깐만. 2, 3. 여기 3이죠? 2번이었습니다. 여기 2번이에요. 자, 3번식은요? 여기 있죠? 2분의 3 집어넣으면 또 얼마니? 마이너스 이렇게 2분의 3 집어넣으면 3 나오는 거 맞네요. 여기서부터 연결 지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결론만 얘기하자면 이거 대칭이에요. 대칭. 이렇게. 아무도 이 근처로 못 갔어요. 단 한 명도요? 희한하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감각적으로 풀어요라는 걸 혹시 할 수 있는 사람이 뭐냐면 함수 값이 0에서부터 3까지 커졌다 3에서부터 0까지 줄어들거든요. 그럼 x의 값이 0부터 3까지 그리는 이 그래프를 따라서 한번 갔다가 다시 반대로 한번 그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거를 한번 갔다가 내려간다라고 하고 예,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감각적으로 푸는 거거든요. 그럼 굳이 이 식을 4개를 다 하나 적어서 하나 세분화한 다음에 그 하나 해당하는 그림을 여기 3번 하고 4번 예, 그림을 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된다고요. 합성함수였습니다. 여기가 끝일걸요? 그죠? 쉬었다가 역함수와 다항함수까지 할 거예요, 오늘.